9천만 원, 명왕대전급 파이트 머니, 그리고 주먹 부상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부상이었을까요? 바로 그날 그의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스파링 사진, 그리고 상대의 피노키오 이모티콘. 지금 MMA 팬들 사이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했는가? 라는 질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로드 FC 12월 메인 이벤트,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 한쪽에는 9천만원짜리 제안, 다른 한쪽에는 데이나 화이트라는 이름. 단순한 경기 취소가 아닌 한국 격투계의 균형을 뒤흔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실체와 ZFN, 로드 FC 황인수 세 축에 얽힌 관계를 파헤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것은 2025년 9월 16일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서 시작됐습니다. UFC 진출을 눈앞에 두고 황인수 선수는 쓰라린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로드 FC의 손길이었습니다. 로드 FC는 다시 한번 12월 연말 빅이벤트에서 보여달라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회는 이미 3개의 타이틀전이 예정되어 있었고 활용점정을 찍을 메인 이벤트가 필요했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황인수였습니다. 9월 26일 안산 개최량 현장에서 발표된 첫 번째 상대는 패디 맥코리. 1차전이 악연이 남아있던 두 사람의 리매치는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상황은 급변합니다. 로드 FC 관계자에 따르면 맥코리는 이미 이긴 상대와의 2차전은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오퍼를 거절했습니다. 그 즉시 로드 FC는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대체 상대는 폭발적인 타격가 윌커리, 그리고 이번엔 긍정적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작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황인수 선수 측은 명왕대전 당시 명현만 선수와 싸웠을 때의 수준, 즉 약 9천만 원의 파이트 머니를 요구했습니다. 국내 격투기 시장에서는 거의 전례 없는 액수였습니다. 로드 FC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연말 흥행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스폰서를 모으고 프로모션 영상을 제작하며 이미 홍보 일정까지 모두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황인수 선수는 새로운 매니지먼트와 상의해보겠다고 답합니다. 그 매니지먼트는 바로 코리안 좀비 정찬성 대표가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로드 FC로부터 돌아온 메시지는 뜻밖이었습니다. 사실 황인수 선수를 4월에 내보낼 계획이 있다. 이때부터 ZFN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ZFN이 내년 4월 데이나 화이트의 루킹 포어 파이트를 한국에서 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데이나 화이트 앞에서 싸우는 것은 UFC 재도전의 지름길, 황인수에게는 로드 FC의 12월보다 훨씬 큰 무대였던 셈입니다. 매니지먼트 측은 12월 대회 출전 여부는 선수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곧 황인수 선수 본인이 직접 로드 FC에 통보합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먹 부상.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뒤 황인수 선수의 SNS에 스파링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회복 중이라 가벼운 훈련만 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려 있었지만 영상을 본 팬들은 의아했습니다. 움직임은 가볍다고 하기엔 너무 완전했고 강도는 거의 실전 수준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상대 윌커리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스토리에 그 영상을 리그램하며 피노키오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는 의미의 조롱이었습니다. 로드 FC로부터 상대가 부상으로 출전 불가라는 통보를 받은 그에게 이 영상은 명백한 배신으로 보였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정말 부상인가? 이미 ZFN의 마음이 간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폭발했습니다. 물론 영상이 예전의 훈련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상황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한국 격투계에서 흔히 쓰는 말처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교훈을 무시한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기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로드 FC와 ZFN 두 단체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로드 FC는 ZFN 위 2회 대회부터 선수들을 꾸준히 파견하며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로드 FC 위 정문홍 회장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크는 것이라며 신생단체를 대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런 관계에 냉수를 끼얹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황인수 선수는 9월 컨텐더 시리즈를 앞두고 로드 FC와의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로드FC는 UFC 진출을 꿈꾸는 선수들에게 계약 해지를 허락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ZFN 무대에 오르든 로드FC를 떠나든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의와 신뢰였습니다. 격투기 팬 커뮤니티에서는 법적 문제는 없어도 도의적 문제는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로드FC가 파이트머니를 약속하고 준비했는데 그걸 알고도 다른 단체를 택한 건 예의가 아니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선수가 더 큰 기회를 택한 건 당연한 일이라며 황희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한국 MMA의 구조적 문제로 봤습니다. 현재 ZFN은 블랙컴뱃이나 로드FC처럼 자체 아마추어 리그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선수 수급은 전적으로 다른 단체나 매니지먼트를 통한 개별 접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기존 단체와의 신뢰가 무너질 경우 ZFN 이 선수 확보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ZFN은 루킹 포 파이트를 통해 UFC와의 공식적 연결고리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MMA 역사상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통이 곧 균열로 바뀌지 않으려면 신생단체로서의 책임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로드FC 내부의 분위기는 착잡했습니다. 이미 영상 촬영과 홍보가 완료된 상태에서 메인 이벤트가 사라진 것은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관계자 한 명은 모든 걸 걸고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며 허탈함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의 실망감도 컸습니다. 9천만 원짜리 잔치상에 메인 요리가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12월의 로드FC 무대에는 황인수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대신 4월의 ZFN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UFC의 데이나 화이트가 지켜볼 수도 있는 그 자리를 향해 그의 시선은 이미 고정된 듯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ZFN이 최근 계획 발표에서 타 단체와의 콜라보를 2차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팬들은 로드FC와의 공동 이벤트가 열릴 수도 있다고 기대했지만 이번 사태 이후 그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로 두 단체 사이의 관계는 최소한 단기간 내 복원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로드FC의 준비 부족? ZFN의 섣부른 오퍼? 아니면 선수 본인의 선택? 정답은 단 하나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한국 MMA에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취소 소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뢰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냉정한 현실 말입니다. 결국 황인수 선수는 9천만 원의 로드FC 연말 무대 대신 데이나 화이트가 주목할지도 모르는 4월의 ZFN을 선택했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두 단체의 관계를 흔들었고 한국 MMA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균열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